네, 최고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을 읽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주말을 쉬지 못하고 오늘을 걱정해야 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야 되고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창피해하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외치는 대통령, 한시 앞뒤 국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국정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지만 국정조사, 특검조사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국정에서 한시 앞뒤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저 헌법에 있는 대로 대통령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 추천 총리를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대통령의 퇴진 사유가 눈덩이처럼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다 어긴 대통령, 외교 안보의 중요한 기밀을 무자격자에게 넘긴 대통령, 최순실 씨가 전쟁하라 하면 전쟁도 할 수 있겠다는 위험스러운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말만 듣고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이 무리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대통령에게 믿지 못해서 이제 군 통수권도 내려놔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외교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 주요 4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 지정학적으로 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첫째도 외교, 둘째도 외교, 셋째도 외교입니다. 외교는 나라의 생존을 결정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통령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외교만 붙들고 있겠다, 군 통수권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또 부역자 집단 새누리당은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에게 대한 마지막 남은 도리는 국정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서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말고 평화롭고 순조롭게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는 길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예산 소위가 열리고 있고 또 각 상임위별로 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적게는 20건, 많게는 50건 가까운 법안들이 연일 심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민생법안 심의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혼란을 조기에 진화해야 할, 조기에 수습해야 할 새누리당 지도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오로지 친박 지도부로만 이루어진 새누리당이 대통령 보호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하수인 역할, 홍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타오르는 불꽃 민심은 새누리당의 변화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보다 대통령 보호가 더 우선인 친박 지도부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친박 지도부도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한 줌도 안 되는 저 권력을 움켜쥐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민심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검찰청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어버이연합이 버스 2대로 몰려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언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욕을 들어봤습니다. 우상호 개 XX, 우상호 저 개 XX 예. 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대주고 그 어버이연합이 야당을 능멸하고 욕하고 우리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이런 행위를 지원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해왔던 수없이 많은 폭력적인 집회나 폭력적인 행위를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검찰은 즉시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런 무법천지가 있나 황당했습니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철도 파업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금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과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약간의 변화된 타협안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장기화된 철도 파업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금주 중에 다시 한번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코레일 사장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왜 노조 편을 드냐고 오히려 대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태도로 어떻게 원만한 자율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경고하면서 차제 이번 주 내에 철도 파업이 원만히 해결돼서 철도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예, 내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십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우리 당도 내일 집회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일 집회를 앞두고 잠시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나와서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국민적 담화가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수석, 장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정부가 과연 그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이지 국민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불법은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국민 보고 불법 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당신들 정부의 불법이나 엄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파탄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각 부처 장관들은 대국민 담화를 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시민들이 모일 예정인 광화문 광장에는 국가의 잘못으로 자식을 떠나 보내고도 940일이 넘도록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실종자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정치인으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논할 때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 7시간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헌적으로 무력화시켰고 여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을 감추려는 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치적 분쇄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연 헌법에 따라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이 가장 국가를 필요로 할 때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다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국민의 생명을 지킬 헌법적 의무를 7시간 아니라 단 1초라도 방기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도대체 대통령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국민들께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